시립대 볼게요. 시립대 수시 모집에서 이제 변경점들을 좀 보면은 우선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요 지역 균형 선발이라고 하거든요. 교과목 반영 과목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계열별 반영 교과가 통합이 되고 전과목 반영 바뀌었는데 옆에 있는 내용을 잠깐만 보시면 교과 전형이 2024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공통하고 일반 선택 과목 90%에 진로 선택 과목 10%를 반영을 했어요. 네. 근데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 인문 계열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 중에 상위 3과목. 자연 계열은 국수, 영과 중에 상위 3과목. 이런 식으로 반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올해 어떻게 바꾸냐? 공통 일반 선택 90%는 똑같아요. 진로 선택 과목도 10%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반영되는 교과목을 성취도로 평가되는 전 과목으로 바꿨어요. 이것도 통합이네. 예, 국수, 영가서. 네. 거기에 상위 과목이 아니에요. 전 과목을 다 본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상위 3과목만 A를 받은 친구들은 기존에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전체를 A를 받는 친구들 숫자는 많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정도 급이면 더 위에 있는 학교들을 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이제 갈릴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의외로 작용했을 때 그만큼 결과값이 좀 상이하게 틀릴 가능성이 크다. 야, 그러면은 여기는 또 이런 생각이 들겠네. 학생들 성취도 또 무시하면 안 되네.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모집 인원이 작년에 230명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줄었네? 194명이면요. 36명을 줄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원은 줄였는데 반영하는 교과목은 더 늘어난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진짜 이거 입시 결과값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이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큰 변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시립대 만약 교과를 오래 고려하고 있는 고3 학생들 입장에서는 특히 3학년 성취도 과목들 관리 진짜 잘해야 됩니다. 무조건 A를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내심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성취도 에이, 그냥 해도 A 주겠지. 근데 그냥 해도 A 안 주니까. 안 주는 경우가 네.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3학년 선생님들이 그렇게 다 퍼주지 않아요. 네. 왜냐면 일정 이상 비율을 A, B, C를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올 A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 1이라고 하는 게 면접형이에요. 근데 반영 비율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기존에는 면접 40%였는데 올해부터 면접 50%로 면접을 조금 더 강화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얘도 보시면 작년에 370명 뽑았거든요. 근데 뭐 한 명 줄었어. 근데 369명으로 인원이 줄었다. 아무튼 하나라도 줄면 그렇죠. 아무튼 그 과가 무슨 과가 될지 모르지만 무조건 문제 생긴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세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 2라고 해서 서류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를 안 걸거든요. 그런데 일부 몇몇 그렇죠. 저 위에 있는 대학은 상위권 걸었죠. 대학들만 네. 걸지만 뭐 솔직히 고려대하고 밑에는 홍익대 정도 빼면은 그쵸. 뭐 없다고 보면 맞는데 네. 아 이화여대하고 네. 그런데 시립대가 되게 과감하게 수능 최저를 신설했어요. 종합전형. 그러니까 서류형인데 허들을 넣어놓은 거죠. 뭐 여러 가지로 또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뭐 이런 가설들이 생길 수 있겠죠. 앞에랑 비슷하게 너무 많이 지원하더라. 야 너무 많이 지원해. 어? 서류형인데 그거 다 언제 봐? 심지어 우리는 시립대잖아. 그렇지. 그렇게 돈도 많이 필요 없어. 네, 맞네. 너무 많이 지원해. 네. 그 부분들이 좀 걸려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 시립대를 일단 서류형 종합전형으로 쓴다. 그러면 상향으로 쓰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받쳐 쓰는 친구들이 더 아니, 많을 그렇죠. 수밖에 네.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서류형의 수능 최저를 거기다 단 경영학부는 없어요. 또 왜 그런 거야? 그거는 모르죠. 근데 경영학부를 뺀 나머지에는 이하 모를 이하모로. 걸어놨어요. 이하 모의 한국사 4. 그러면 일반적인 요 라인 정도를 쓰는 학생들의 어떤 최저 라인 뭐 그 정도 되겠죠. 왜냐면 시립대가 수능 최저 기준에서는 교과 전형이 3합이에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2합에 걸었다. 그러면 뭐 3합 7이냐 2합 5냐 거의 비슷비슷하게 하죠. 그쵸. 근데 의외로 제가 보는 기준은 뭐냐면 난이도가 높아요. 2합 5가 만만치 않아요. 외대가
교과가 2합 4죠. 네. 경희대가 교과가 2합 5예요. 그런데 시립대가 종합에 2합 5를 걸었다. 건국대, 동국대는 원래 최저가 없고 네. 밑에는 국민대, 숭실대 라인 가야 뭐 2합 6 라인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2합 5면 꽤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종합형에다가 넣어놨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립대에서는 요 종합전형 2라는 서류형의 핵심으로 바라보는 게 최저의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요런 구도가 나오겠죠. 경희대를 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같이 써볼만 하겠죠. 시립대까지. 그렇죠. 2합 5라인이니까. 외대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시립대 교과 전형, 교과 최저 쓸 수 있는. 그러면 중앙대. 같이 마찬가지죠. 패키지로 딱 묶어서. 패키지처럼 묶여서 지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의 공통점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설계 의도를 봤을 때 요 정도는 되면 써라. 근데 이거를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 얘기가 똑같습니다. 건대 동대 쓰는 애들 쓰지 마. 니네는 체조 없잖아. 그럼 건대 동대 쓰는 애들 입장에서 체조 준비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거보다 더 냉정한 뭐냐면 국수는 아예 사다. 사다. 니네 이 정도 쓸 수 있어? 아, 도전해. 만약에 체조 맞으면 모르니까. 근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립대가 요거는 의도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준점을 잡고 지원하는 집단들을 한정 지어서 우린 세팅하고 싶다. 요 정도 되는 급들을 중심으로 해서 뽑겠다. 그렇게 되면 저 면접형이 의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떤 애를 뽑으려고 하는 거냐. 참 의심 좋아해. 근데 의심이 되잖아. 그렇죠. 예. 결국에는 서류형에 수능 차저를 걸어서 니네 일반고 우수한 애들 아니면 일반고에서 지금 얘기한 중경 아니면 그보다 위 아니면 그래 건대 동대 정도 쓸 수 있는 애들 요 정도 니네 써. 대신 면접형은 체조 없잖아. 근데 심지어 면접 비율을 50% 10% 늘렸어. 그러면 이게 바로 중앙대가 추구하는 탐구형과 같은 그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중앙대 탐구형 쓰는 친구들 모여라. 니네 어차피 중대 탐구 쓰잖아. 근데 왜 우리 안 써? 니네 경희대 레오 르네상스 쓰잖아. 왜 우리 안 써? 이 흐름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다 알아? 자연계 기준으로 시립대가 워낙 많이 세팅이 돼 있으니까 면접형에서 저만큼 높인다는 얘기는 일반고 기준에서는 과중고에 좀 우수한 학생들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사고의 자연계에 일정 이상급 되는 애들 그 친구들을 최대한 면접형에서는 땡겨보겠다. 대신 일반고에서 니네가 종합전형을 쓰고 싶다면 수능 최저 맞춰와라. 요 정도를 거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소장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렇게 전형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학교마다 하나의 전형은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잖아요. 딱 보면 정말 타겟팅이 있네. 그러니까 의도 없이 그냥 만들진 전형을 않을 만들진 것 같아. 않잖아요. 그럴 것 같아. 근데 이제 전형들을 기존에는 우리가 좋든 나쁘든 이 상위권 대학들을 봤을 때는 무조건 그냥 일반고에 대한 기준점들이 그냥 무조건 1등급. 네. 뭐 특목은 뭐 4등급 이내 뭐 이런 식의 넓은 기준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볼 때마다 학교마다 좀 스타일이 틀리고 반영하는 비율 아니면은 아직은 평가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다 나오진 않았지만 서류에 대한 평가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면은 좀 더 면밀한 타겟팅들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들이 점점 이거는 저는 별로 좋은 거라고 보진 않는데 그룹화하는 거. 우리와 비슷한 라인에 있는 학교를 쓸 때는 같이 써라. 왜냐면 구조를 되게 비슷하게 세팅들을 하거든. 예를 들면 내가 중앙대 탐구형을 쓸 거야. 면접을 쓸 거야. 근데 시립대? 면접 비중이 높였네? 그럼 같은 라인이잖아. 하나 써보고. 중앙대 레오 르네상스? 하나 더 써보고. 그럼 위에 라인에서 뭐 예를 들면 서강대 과학인지? 나 자연계인데 나 탐구활동 좀 빡세게 한 것 같은데? 써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이렇게 표현하면 정말 더 안 좋은 표현인데 그룹화보다 더 나쁜 게 계급화를 시켜놓은 것 같은데. 아니 이미 계급판 되어 있고 네? 우리가 계급화 되어 있으니까 내가 근데 점점 서영은 거 성서한 중경 근데 예시로 했지. 그 계급이 이제는 점점 뚫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저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이제 개천에서 웅나는 시절 끝났다. 그리고
제가 소장님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 저는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저는 이 영상을 같이 참여하는 거고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참여하는데 일반인들은 이거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말을 잘해? 그럼 난 면접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게 면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형도 진짜 면접이 어떤 걸 내가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나 지금 말 좀 잘해. 그래서 난 면접형 쓸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아까 전에 말씀했듯이 그 그룹에서 바뀌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확실히 전문가긴 전문가네. 최소한 지원할 때 6장의 카드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쓸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룹화가 되면 그거를 활용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네, 내가 네. 그런 식으로만 잘 되어 있는 학교들을 노리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치. 그러면 진짜 내가 조금 부족한 내신으로도 극복할 수 있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일반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이게 그룹화라는 단어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아. 아, 그치. 이게 전형도 많고 너무 복잡해. 많아. 예, 그러니까 진짜 내가 내 성적하고 내 학생 생기부를 딱 보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리스트를 쫙 펼쳐놔도 이게 하나를 보고 그 다음 걸 보면 또 먼저 걸 잊어버려. 그러니까는 이게 중구난방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2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지금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인원이 작년에 80명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185명 뽑습니다. 가장 많이 뽑아요. 많이 늘었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그러면 교과 전형에서 뽑던 36명을 여기다 다 집어넣은 그렇죠. 거고 여기에 정시 인원을 줄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정시 인원까지 끌어 당긴 거야. 왜냐면 전체적으로 940명이었는데 1004명으로 60명이 늘었거든. 전체 인원이. 그러면 그만큼 학생부 종합전형 2라고 하는 이 서류형을 대학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립대 뭐 과고 애들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일반고 우수한 애들 뽑겠다. 그리고 일반고 중에서도 시립대이기 때문에 메리트 있게 생각하는 애들이 지방권 상위권 학생들이 상당히 메리트 있게 본단 말이야. 서울권뿐만 아니라 요즘에 너무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서 대학 등록금 만만치 시립대 않죠. 국공립 네. 메리트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렇죠. 솔직히 인천대 그 정도 급 아니었어. 인천대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는 그 합리적인 등록금 제도 이거 한몫했다고 저는 아,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경제력도 무시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시립대에 대한 이 관심도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 당연히 일반고 학생들의 기준으로 했을 때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과 전형이 3합 라인이잖아. 얘네가 교과 전형이 3합 라인이다 보니까 2등급대 초반 애들도 막 도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학교 입장에서 캐치를 한 거겠지. 그러면 얘네가 중복 지원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들자. 그러니까 여태까지 단순히 서류 100에 최저가 없이 지원하는 학생들의 퀄리티와 좋든 나쁘든 수능 최저를 합격해서 들어오는 학생들의 퀄리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립대는 이렇게 보는 거겠죠. 서류도 일정 이상 되어 있지만 최소한의 그 학원 역량이라고 하는 거 그만큼 중요하게 본다. 반대로 수능 최저라고 하는 게 걸려 있으니 저 학생부 종합전형 2에 있는 서류형에서는 학원 역량에 대한 반영 비율을 높이진 않을 거다. 대신 다양한 활동들을 좀 더 많이 보겠죠. 대신 면접이 없으니까. 그렇죠. 다만 경영학부는 다르다라고 전 보는 겁니다. 경영학부는 다를 것이다. 왜? 최저가 없어. 그러니까. 경영학부 왜 최저가 없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뽑잖아. 그렇죠. 아마 얘 네. 때문에 인원이 이만큼 늘어난 게 아닌가. 그렇죠. 일정 부분 네. 큰 지분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경영학부는 어떻게 뽑으려고 할 것인가? 그냥 조심스럽지만 예상입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서류형 전형처럼 준비를 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만능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니까 그냥 항상 얘기하지만 전공 적합도 따위는 시립대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시립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전공과 연계되어 있는 과목들이에요. 이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를 잘하냐를 실제로 시립대는 인재상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연계되는 과목을 잘하는 친구들이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경영 같은 경우는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다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특정 과목을 잘하는 게 경영이 아니에요. 경영은 정말 다 잘해야 돼. 활동도 다 잘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저 경영학부만큼은 최저 학력보다는 더더욱 엄밀히 서류라고 하는 걸 더 많이 보겠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대신 나머지는 수능 최저가 생겼기 때문에 의외로
일발 역전의 극복 카드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 통과하면. 그치. 예. 통과하면은 이 생계부로도 갈 수도 있네. 특정 몇 개의 활동만 잘해도 갈 수 있네라는 여지가 더 생길 수도 있다. 그냥 최저라고 하는 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저는 솔직히 이 탑10 오늘 보고 있는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는 솔직히 이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빡세지만 이렇게 해야 돼요. 대신 그렇기 때문에 내 부족한 생활기록부의 내용들을 커버할 수 있는 거야. 수능 최저로 극복해야죠. 그 정도 급은 돼야 시립대 가는 거죠. 그거 안 되면 안 되죠. 대신 이렇게 되면 또 최저 또 준비 잘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시립대 박 터질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금 더 학교가 그룹화 시킨 것 같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정시 볼게요. 정시에서는 뭐 다른 건 없고요. 이제 수능 반영 방법이 좀 변경됐는데 일단 첫 번째 탐구 영역에 대한 반영 과목의 제한이 완화됐어요. 원래는 자연계든 과탐만 봐야 됐잖아요. 사과탐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해줬어요. 둘 다 그냥 프리하게 해줬다는 거. 그리고 인문계열은 대신 사탐을 보면 3% 가산점을 주고요. 자연계열은 과탐을 보면 똑같지 않아요? 7% 가산점. 그러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탐, 과탐 중에 선택은 가능하지만 너 과탐해라. 그렇죠. 그리고 네. 너 사탐해라. 이 얘기겠죠. 근데 요게 거꾸로 얘기하면은 일단은 사탐 3%는 결국에는 자연계, 인문계 교차를 한번 태클에 걸어줬다는 거죠. 네. 걸러줬다는 거고 자체 변환 표준 점수 적용해서 가산점을 부여를 하고요. 사탐은 3%, 과탐은 7%인데 둘 다 선택했을 때만 가산점을 줍니다. 하나하나 또 안 주는 그거 거야? 안 돼요. 둘 다 선택해야지만 가산점을 그럼 줍니다. 인문계는 인문계 쓰고 자연계는 자연계 써라. 그거 네. 그대로 얘기하는 거고요. 대신 영어 반영 방법이 원래 이 학교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네. 150점 만점, 네, 250점 만점, 100점 만점인데 복잡해요. 복잡하긴 한데 일단 조금 바꿔놨어요. 크게 바뀌었다기보다는 1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공간은 똑같은데 원래 9등급은 빵점을 줬거든요. 근데 9등급은 또 기본 점수를 준다. 이 정도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 의미가 없어. 의미는 왜냐면은 시립대를 정시로 쓰는데 그러니까. 영어가 9등급 나오는 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뭐 사회적인 뭐 그것 때문에 그냥 준 것 같은데 부등급은 사람도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솔직히 이런 거는 변경해도 뭐 별로 뭐 이렇게 뭐 크게 역할하는 게 아니라서 의미는 없지만 아무튼 그것도 학교에서는 변경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부등급도 점수 준다. 뭐 그거죠. 근데 기본적인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의 점수 간격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기본적인 건 똑같습니다. 나머지 다 똑같아요. 9등급에 한해서만 반영 방법이 반영 점수를 부여했다. 그러니까 최저 점수를 부여했다. 그러니까 비인간적에서 이제 인간적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건데 아무 의미가 없어. 의미는 없죠. 그러니까 하지만 뭐 정시에는 이런 변화가 있다. 네.